자, 다음은 두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은요, 운영체제와 같은 어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업무를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하는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은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2과목에서 하는 PC 운영체제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3과목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PC 기본 상식이 됩니다. 자, 이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으로서요,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사용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원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도스, 윈도우즈 98, NT, 2000, 리눅스, 유닉스, 제닉스, 우리 이 과목에서 하는 윈도우즈 10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목적이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단위 시간 내에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요. 처리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일을 컴퓨터한테 지시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응답 시간 같은 경우는 단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은 향상이 돼야 되겠고요. 응답 시간은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이런 걸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향상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신뢰도입니다. 이것도 향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의 목적이고요.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제공해주고, 프로세스 관리, 자원의 관리, 입출력 관리, 오류 탐지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의 기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영체제를 분류해 주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운영체제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한다.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즉시 처리한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CPU를 시간상으로 나누어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 놓고요. 이제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은요, 하나의 컴퓨터에 2개 이상의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 다중 처리입니다. 다중 프로그램은 CPU 하나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다중 처리는 컴퓨터 하나에 CPU가 여러 개 있으면서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개가 달라요.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처리 방식입니다. 병렬 처리는요, 서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처리기, 이렇게 처리기가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2개 이상의 처리기에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병렬로, 프로세스는 내가 처리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나눈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가전제품 같은 거,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RTOS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웨어 안에 이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놓고요. 처리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CPU에서 수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듀얼 시스템은요,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두 작동을 하다가 하나가 오류가 생겼다. 그랬을 때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듀플렉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쪽의 CPU가 가동 중일 때는 다른 CPU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CPU가 고장이 나면 대기 중인 그런 CPU가 가동되는 시스템이 듀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용어가 약간씩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특징을 써놓고 이것을 어떤 그 운영체제 분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 구성은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전체 시스템을 감독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자료 처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작업 관리, 작업에 대한 어떤 처리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료 관리, 데이터 관리죠. 그래서 감작대 이렇게 외워주세요. 제어 프로그램. 나머지 다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어떤 문제,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요.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별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를 스케줄링이라는 것 자체가 처리하는 그런 순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정책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선저명과 비선저명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것도요, 하나의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몇 분 안에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저명이다라고 한다면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가 빼앗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CPU를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면은요, 1번을 하고 나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걸 반환을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의 그런 어떤 독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저명이라고 하고요. 비선저명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사용 중일 때는요, 이게 다 끝나야지만 그 다음 프로세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선저명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로빈, SRT, MFQ. 요거는 선저명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선저명 방식을 많이 씁니다. 비선저명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JF, 짧은 거 먼저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HRN, 이제 우선순위 계산하는 기법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링 해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선저명에는 어떤 것이 있고 비선저명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를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라운드 로빈, SRT, MFQ 요거는 선저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다 비선저명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정의해주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중복을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변경이 돼도요. 같이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은 같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보안이 또 보장이 돼야 되겠고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하고 나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처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및 회복이 복잡해지고요. 시스템의 취약성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DBMS를 이용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대표적으로 기계어하고요. 어셈블리어 이거는 저급 언어, 기계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사람 중심의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중심의 언어, 자연어로 만든 이런 언어들을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딱 두 개만 있어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포트란, 코볼, 파스칼, C, 뭐 자바 이런 언어들 있습니다. 파이썬 요즘 유행하는 언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고급 언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급 언어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저급 언어는 이제 기계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어 자체는 따로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기계어에다가 이제 기호를 섞어서 만든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호 같은 것들은 기기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만든 그런 원시 프로그램, 처음 작성한 언어를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 가능한 상태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어셈블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트란, 코볼, C 이런 고급 언어로 만든 것을 기계어로 번역해서 실행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직이나 리습이라는 고급 언어들은요, 한 줄 한 줄 번역을 합니다. 이런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실행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인터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줄 번역하고 곧바로 결과가 나오고 번역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터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린터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컴파일러는 전체 번역해주고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번역해주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 프로그램 중간 코드라고 하는데 요거 생성이 되고요. 인터프린터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기억 장소는 많이 소요되나 한꺼번에 번역이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인터폴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억 장소 자체는 절약이 될 수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실행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최초로 이제 사용자가 만든 문법에 따라서 만든 초기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중간 코드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생성이 됩니다. 기계어로 번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링커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이는 거죠. 일단은 모아서 불러들이는 걸 링커라고 하고, 그걸 실행 가능한 상태로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이는 것을 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요 처리 절차,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입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오피스 오토매틱, 사무 자동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O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한글이나 MS 워드, 훈민정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해주고 편집해주고 저장하고 인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디베이스, 액세스, 클리퍼, 오라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 계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엑셀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로터스, 쿼트로 프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자신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의견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요. 프리랜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재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 페인트샵 프로, 코렐드로, 3D 맥스 있고요. 그다음에 DTP, 전자출판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책 만드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지메이커, 문방사호 있습니다. 기타, OMR 소프트웨어 있고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OCR 프로그램, 리터칭 소프트웨어 등등은 다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실행해서 사용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게임 프로그램 자체도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압축이라는 것은요, 파일의 크기를 줄여서 통신 원거리로 이제 전송을 해줄 때 속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속도도 절약을 해주고요, 공간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압축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압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zip이라는 확장자로, zip라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윈zip이나 winrar, rzip, 반토리 이런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압축된 파일 같은 경우는 다시 압축해도 크게 압축률이 증가하지 않고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지 파일보다는 텍스트 파일이 압축률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데모 버전까지가 나와 있는데, 사용 권한이 얼만큼이냐, 그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상용은 돈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돈 지불해주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쉐어웨어 같은 쉐어라는 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 기간을 준 다음에 그때는 이제 무료로 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돈을 내고 정식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리웨어는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웨어는요, 어떤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의 차이를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네그웨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요. 등록하지 않으면 계속 경고 메시지가 떠요. 등록하라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네그웨어라고 하고요. 번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게 되면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데모 버전은요, 어떤 소프트웨어에 이제 새로 개발했을 때 홍보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뭐 일정 기간 쓴다든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준다든지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로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 소프트웨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 버전에 따라서 뭐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파 버전은 베타 테스트 하기 전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으면 다른 직원한테 먼저 사용해 보도록 성능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버전을 만듭니다. 제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부 관계자와 사용자한테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알파 테스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그 처리 성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버그는 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메모리 테스트는 이제 메모리의 용량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걸 이제 그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운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서 만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식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버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정해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이제 그 그룹웨어라는 것은 어떤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룹웨어다라고 하죠. 우리 그룹 간에 우리 회사에서 쓰는 내부에서 쓰는 그런 웨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게시판,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들이 되겠습니다.